현재 월급에서 지출을 조정하는 것보다 수익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부업이나 재테크를 하고 있나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투자 마인드 지투입니다. 여러분에게 1억 원이란 돈은 어떤 느낌인가요? 누군가는 서울에서 원룸 전세 하나 구할 수 없는 돈이라며 가볍게 생각하겠죠.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큰 의미가 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데요. 30대 초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을 때 그동안 모은 1억 원이 제게 큰 용기가 되었죠. 아직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진 못했지만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계속 도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맥 빠지는 기분이 들곤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 20대에 부동산으로 10억 원의 자산가 되는 방법 등의 영상을 보면 허망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런 영상 속 이야기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월 1,000만 원의 수익도 자산 10억 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가능하다고 믿기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룰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1억 원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하는 금액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억 원도 결국 중간 단계일 뿐이죠.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금액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즐겁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말은 틀렸습니다. 충분히 삶을 즐기는 것과 돈을 모으는 것은 함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소비에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게요. 크게 정신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방법은 목표 쪼개기입니다. 목표가 1억 원이라면 0을 뺀 1,000만 원을 먼저 모읍니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빠르면 3년, 길게는 7년 이상이 걸리죠.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표로 정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몇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지치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다고 무리하게 기간을 줄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목표를 쪼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목표를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인다면 뭐가 좋을까요? 먼저 10배나 빠르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은 크기보다는 빈도가 중요한데요. 한번 성취감을 맛본 사람은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죠. 눈앞에 보이는 목표들을 성취하다 보면 자신감이 더욱 커집니다. 결국 포기 없이 1억 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1,000만 원, 2,000만 원 목표를 이룰 때마다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재미는 웬만한 소비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죠. 재밌는 감정이 강해질수록 목표를 이뤄내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한 마음가짐이 준비됐습니다. 다음으론 행동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따로 준비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실천하는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죠. 바로 지출 조정입니다.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어떤 지출을 조정할 수 있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 같나요? 그런데 대부분 이 뻔한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3개월치의 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먼저 고정비만 분류해보죠. 고정비를 잘 보면 필수적인 것과 선택에 의한 고정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 고정비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거비와 통신비가 있겠죠. 주거비는 바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고민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바로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이 변동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 대비 과도한 혜택이 있는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가 나에게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기 약정이 끝났다면 2년 동안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고정비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료와 자동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보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비를 제외하곤 모두 해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혹 그것이 어렵다면 종신보험만큼은 반드시 해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의 영상으로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유지비입니다. 자동차는 보험료, 세금, 유류비, 주차비, 보수정비 등 종류도 많고 비용도 비쌉니다. 게다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고정비는 훨씬 늘어나겠죠. 출퇴근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자동차는 지극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시간 중 무엇이 더 소중한지 잘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정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생활비에서 대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치품과 취미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치품. 명품을 사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남에게 보이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치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죠. 예를 들어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멋진 몸을 만든다면 외향적인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취미 비용입니다. 최근에 골프가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미를 굳이 유행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취미로 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죠. 가장 추천드리는 취미는 산책과 독서입니다. 지금까지 지출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지출 조정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월급에서 지출을 조정하는 것보다 수익을 늘리는 게 더 좋지 않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부업이나 재테크로 수익을 늘리는 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해 훨씬 빠른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부업이나 재테크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나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출을 조정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업이나 재테크와는 달리 지출 조정의 결과는 온전하게 자신의 선택에 의해 100%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뻔한 것도 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